네, 본격적으로 사업계획서 작성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은 보시는 것처럼 챗GPT랑 워드를 같이 띄워놓고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차별로 챗GPT가 작성해준 내용들을 바로바로 옮겨서 좀 정리를 하는 것까지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는 저희 지난번에 좀 진행을 했던 것 중에 요 AI 기반 실버 세대 통합 플랫폼 사업 추진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실제로 이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가지고 뭐 있으면 상당히 좋을 그런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에 들었고 한번 요 주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럼 목차 작성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목차 작성을 위한 프롬프트를 좀 준비를 해놨는데요. 그래서 먼저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기획 실무에 20년 이상을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다 라고 좀 역할을 페르소나를 부여해줬고요. 그래서 어떤 걸 해야 될지를 이제 명명했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신규 사업 개발을 진행할 거다. 그래서 주제는 이렇고 개요는 이렇다. 그래서 일반적인 목차를 추천해줘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개요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아마 이 목차에 들어가는 서비스, 투셀, 이 부분이 결국은 이거에 맞춰질 거예요. 이거를 작성을 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 아이디어가 좀 나왔을 때, 확정됐을 때, 정리가 됐을 때는 좀 포함해서 하는 것이 좋고,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은 좀 작성한 중에 디벨롭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청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까 이론 때 배웠던 부분들이 많이 포함이 될 거예요. 사업 배경 및 필요성, 사업 목표, 핵심 가치 제한, 다음 시장 분석, 서비스 개요. 그쵸? 개요에 있었던 내용들이 많이 들어갔죠. 이 부분들은 나중에 뭐 변경을 하던 보강을 하던 해보겠습니다. 사업 모델, 비즈니스 모델이죠. BM 캔버스, 린 캔버스라고 나오네요. 네, 고객 세그먼트도 뭐 1차, 2차 나왔고요. 그리고 기술 및 인프라, 마케팅 홍보 전략, 재무계획, 파이낸스 플랜, 네, 5년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나왔네요. 운영계획, 로드맵 포함한 운영계획과 이제 협력계획, 파트너십, 사회적 영역, 위험 요소 및 대응 방안, 네, 식별될 리스크는 사전에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좀 괜찮긴 한데 저는 조금 더 정리를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래 내용들을 반영해서 목차를 좀 전체적으로 정리해달라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맨 앞에 서머리 부분을, 예측도 서머리를 포함해주고, 목차의 계층 구조는 좀 이런 형태보다는 작성할 때는 이런 하이라키가 있는 게 좋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다가 작성해달라고 하고, 네, 비즈니스 모델의 브랜딩과 관련된 부분을 포함해달라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네, 바로 포함되었고, 조금 이상하게 작성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요청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갑, 목차 사이에는 줄바꿈으로 이 라인을 나눠줘 하고 해보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네요. 그쵸. 서머리 부분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됐습니다. 괜찮은 것 같죠? 그래서 우선은 요 목차대로 좀 진행을 해보기 위해서 가져가서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복사를 누르신 다음에 워드에 붙여넣기를 하면 이렇게 오죠. 그래서 요걸 누르시고 여기 주변 서식과 병합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은 이렇게 현재 워드에
그 꼴에 맞게 정리가 됩니다. 목차라고 정리를 하고, 줄간격이 너무 넓죠. 탈락해서 공백이 들어가 있는 공백 제거까지 눌러주시면 좀 정리가 어느 정도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목차는 이렇게 놓고 진행을 하면서 좀 필요 없는 부분들은 제외를 하고 필요한 부분들은 추가를 해가면서 각 대표 꼭지를 작성해 나가는 것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이렇게 일반적인 사업 계획서의 목차를 저희가 작성을 해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벤처 캐피탈 VC로부터 뭐 투자를 유치를 해야 한다거나 뭐 특정한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상황에 맞게 그 상황에 맞는 사업 계획서 목차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지금이랑은 다른 모습의 목차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렇죠? 벤처 캐피탈 투자 유치를 위한 이 사업 계획서는 관심이 가진 핵심 정보와 데이터를 강조해야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로 보시면 좀 변경이 됐어요. 간결화됐죠? 일단 이 부분도. 내용은 비슷한데 조금 간결화됐고, 이 캐피탈들의 주요 관심사인 뭐 문제 정의와 시장 기회, 수익 모델, ROI를 좀 더 효과적으로 반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 주의랑 강력한 설득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좀 기존 이 일반적인 것과는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황에 맞는 목차를 요청하고 작성을 해서 이제 그거에 맞는 상세 내용들을 채워나가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처음 executive 서머리는 마지막에 이제 아래 부분을 다 작성하고 나서 이렇게 정리를 해줘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사업 배경 및 필요성부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사업 배경 및 필요성부터 이제 사업 계획서 작성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요거 먼저 작성을 진행할 건데 그 전에 요 모델 선택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저희는 요 4 모델을 기본적으로 사용을 할 건데 이제 이렇게 이것도 이번에 새로 좀 추가된 모델, 뭐 같은 모델로 그냥 기능이에요. 이런 것도 있고 이 5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추론을 상당히 잘하는 좀 그런 논리적인 설명에 특화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뭐 수학적인 부분이나 코딩하는 부분 그런 영역들에서 상당히 우수하고 실제로 작년에 그 수능 언어 영역에서 하나 틀려서 97점인가 맞았다고 기사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들이 계속 이제 뭐 업그레이드 되고 새로운 모델이 나오고 기능이 나오고 해요. 이것도 계속 사용하시면서 추가되는 부분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임시 채팅 같은 경우는 이제 얘를 키면은 임시로 채팅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실제로 이 대화는 어디 여기 기록에 저장되지 않고 그냥 질의하고 날아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모델을 기본 모델만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MCT를 끄면은 이제 어느 정도 얘가 학습에도 쓰이고 개인화된 좀 이런 답변들을 생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대화 이력도 계속 관리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요 목차는 제가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렇게 옮겨놨어요. 노션에다가. 왜냐면은 이제 복사해서 바로 작성하기 편하게 좀 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결과는 계속 이제 이 워드에다가 이렇게 작성하는 문서들은 계속 이제 밑에 여기에 이제 붙여 나갈 거예요. 그래서 뭐 노션이 필요하신 분들은 노션으로 하셔도 되고 정리는 이제 각자 사용하는 툴이 원래 있기 때문에 편한 것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워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사를 해서 붙여 넣을게요. 이렇게 들어왔죠? 근데 이렇게만 질문을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페르소나를 먼저 지정을 좀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휴대전화를 지정해주고 어떤 거를 할지, 그래서 주제도 정해주고, 요 별표 두 개는 마크타운 버퍼에서 볼드체를 표시하는 거고, 뭐 요 샵 세 개는 제목이라는 타이틀이라는 그런 마크인 거고, 그래서 이 문법, 마크타운 문법은 어차피 챗GPT의 결과도 동일한 문법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는데,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좀 지워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먼저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네, 잘 작성을 하고 있죠. 보시다시피 이제 고령화 사회에 급속한 진전이 있었고, 뭐 실제로 저희 나라도 올해부터 이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간다고 하죠. 그래서 실제로 뭐 금융권에서도 이 고령화 사회에 맞춘 상품들, 특히 퇴직연금이나 뭐 IRP 같은 것들에 대한 경쟁도 상당히 치열한 상황이고, 계속해서 새로운 뭐 서비스나 아이디어를 발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황을 잘 정리해줬죠. 필요한 부분들이 뭔지, 뭐, 왜 필요한지, 그래서 이 플랫폼이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본적인 사항들을 잘 작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여넣고, 마찬가지로 요 서식 병합을 통해서 기존 서식의 통합을 좀 이렇게 해줬습니다. 저는 근데 요렇게 요 레벨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목차를 지정해 달라고 좀 하겠습니다. 답변에 목차를 수정해서 넣어줘. 예를 들어 요 부분은 2.2.1이 될 거고 2.2.2도 뭐 이렇게 해서 좀 계속 이렇게 작성을 해주도록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동일한 내용을 이제 좀 목차를 지정을 해주고 있죠. 나중에 뭐 이거 개인적으로 뭐 취향일 것 같아요. 선택 사항일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보는 게 나중에 정리하기 좀 편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요청을 좀 다시 했습니다. 네, 기존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잠시 기다렸다가 작성이 완료되면 복사를 하고 다음 목차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잘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도 사실 검색해서 작성하고 생각해서 이 워딩들을 생각해내고 하는데도 상당한 시간들이 소요되는데 정말 깔끔하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들면 초안을 잘 작성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다시 붙여놓고 네, 잘 됐죠. 네, 이 부분은 삭제하겠습니다.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요 2번 사업 배경 및 필요성 작성을 했고 이제 시장 분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장 분석은 그 내용이 좀 많이 있죠. 목차가 좀 나눠서 진행을 할 거고 먼저 목표 시장을 정의하는 부분은 간단하게 진행을 하고 이 시장 규모에 대한 분석은 가장 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론인 틈섬섬 이 기법들을 사용해서 좀 정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경쟁 분석은 이제 기존 플랫폼들과의 수학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하려는 이 서비스의 장점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넘어가서 이렇게 시장 분석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 목차 내용을 이어서 작성해줘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목표 시장 실버 세대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시장은 기존의 그런 실버 세대들과는 다르게 이제 앞으로 65세 이상이 되는 이 실버 세대들은 좀 더 디지털 친화적이고 활동적이죠. 액티브 시니어라고도 부르는데 기존의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들 고령 세대들과는 조금의 차이는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도 필요한 거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시장 규모 및 전망, 성장 전망인데 다음 목차를 이어서 작성할 거야. 이 방법론을 기반으로 분석해서 정리해줘라고 작성해줘라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토탈 어드레서블 마켓 전체 시장 규모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의 서비스를 가능한 이 시장 규모에 대해서 다시 좁혀나가는 단계인 거죠. 그래서 전체 시장 규모는 이렇게 상당히 큰 2.7조 달러. 네. 상당히 큰 규모인데 그 안에서 우리 서비스가 가능한 규모는 뭐 이 정도로 좁혀진다. 그래서 이 주요 서비스 영역에 맞는 부분을 좀 더 좁혀왔고 그 다음에는 이제 초기에 이 서비스 가능한 실제 시장 점유율을 다시 한번 좁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 타겟을 정할 때는 이 방법론을 통해서 계속 좁혀나가고 그래서 어디에 먼저 타겟팅 할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 성장의 주요 요인은 바로 이 고령화 속도와 디지털 친화적인 실버시대의 증가인 거죠. 그래서 좀 더 활동적이면서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이런 곳에 사용해 좀 이질감이 없는 이 실버 세대들이 계속 늘어난다라는 게 이 시장의 핵심 요인이라고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벌써 정리를 잘 됐죠.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필요하면 뭐 다이어그램으로 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실제 수치들을 이용해서 이 시장 분석한 이 다이어그램을 전체 중에 얼마, 그 안에서 서비스 초반에 얼마를 이렇게 다이어그램과 같은 형태로 많이들 정리를 하기도 합니다. 네. 다음은 경쟁 분석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경쟁 분석은 아마 기존에 있는 업체들을 잘 수집해서 분석을 해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목차는 경쟁 분석이야. 기존 플랫폼이나 서비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우리 서비스의 강점을 우리 서비스와의 수업 분석을 진행해줘 라고 하겠습니다. 네, 바로 표로 잘 정리를 해주고 있죠. 지금 좀 A사, B사, C사 이렇게 좀 구체적인 명칭을 안 넣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수정해서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에는 경쟁사의 명칭을 넣어줘 라고 하겠습니다. A사, B사, C사가 아닌 경쟁사의 실제 명칭을 넣어줘 라고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네, 바로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해주고 있죠. 케어닥이라는 그런 플랫폼이 국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케어네이션과 같은 간병인 중개 서비스, 여가미 플랫폼으로는 이런 액티브 시니어들을 위한 온유는 저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위드풀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진행을 한 것 같은데,
각각가에서 분석을 진행을 했군요. 다시 한번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경쟁사는 국내와 해외로 나누어서 분석하고 표로 정리해줘. 더 많은 업체를, 네, 서비스를, 네,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네, 헬스케어 국내와 미국, 네, 한국 여가 및 커뮤니티도 국내와 미국으로 이렇게 잘 정리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위 기업들과의 종합적인 수합 분석을 다시 진행해줘. 그래서 요 목차에 맞게 다시 정리를 해야겠죠? 그리고 그 결과를 다시 아래 목차에 맞게 작성해줘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네, 다시 위에서 정리한 내용들을 다시 잘 정리를 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대화를 통해서 원하는 부분들, 그리고 내가 정리할 그런 형태나 구조에 맞춰서 다시 재요청을 하면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 이 챗GPT의 가장 큰 매력이고, 그리고 이거를 잘 사용하는 것이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우선 작성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에서는 좀 전체적인 그 각각의 회사에 대한 그런 수합 분석을 진행했는데, 이제 이번에는 좀 더 종합적인 부분으로 좀 더 정리를 잘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잘 진행이 되었으니 붙여넣겠습니다. 붙여넣고 좀 이 부분은 표이기 때문에 테두리를 좀 넣어 놓을게요. 네, 이렇게 표로 좀 정리가 됐습니다. 사실 뭐 이 디자인을 그대로 뭐 보거나 자료에 사용하기는 어려우니 일단은 형태를 지정해 놓고 어차피 나중에 수정하는 작업은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합 분석도 표를 하나 추가해 놓을게요. 수합 분석 결과를 표로 정리해줘 라고 해서 표로도 좀 추가 정리를 해 놓겠습니다. 보통 수합 분석 하면은 이렇게 네모에서 SWT에서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장표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형태로 또 뭐 요청을 하면 해주겠지만 어차피 PPT로 옮길 때는 결국은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만 좀 정리를 해서 나중에 사용하기 좋은 형태로만 좀 이렇게 정리해 놓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합 분석까지 끝났습니다. 저는 이런 거 할 때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어렵다기보다는 많은 시간이 걸려요. 이렇게 막 찾아보고 그거 정리하고 하는 시간들이 저는 되게 많이 걸리는 편이에요. 왜냐면 막 이런 워딩들 생각 안 날 때도 많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정말 빠르게 잘 해결해줘서 전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럼 다음 목차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장 분석의 마지막이죠. 주요 산업 트렌드 및 기회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목차를 진행해줘. 사실 뭐 계속 이미 이 맥락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이 작성을 안 해도 요청을 안 해도 작성은 계속 해줄 거예요. 근데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다음 목차를 계속 이어서 작성해 줘라고 네, 지시를 하겠습니다. 네, 이 현재 트렌드는 이제 AI 기술이 발전해서 정교화되었다. 그리고 뭐 실시간 데이터 처리 기술도 상당히 IoT나 이런 웨어러블 기기들 통해서
이런 것들도 계속 발전하고 있죠. 그리고 헬스케어 AI 시장 또한 그쵸, 급성장을 하고 있죠. 정말 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버세드와 디지털 기술 융합, 고용층의 이 스마트폰 사용률, 디지털 플랫폼 접근성 개선, 반복해서 좀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서비스, 이 사업의 기회로 잘 보고 있는 것이겠죠. 네. 이렇게 시장조사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었고, 이후에는 앞으로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할 건지에 대해서 쭉 이어서 나중에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네, 서비스 기여 부분은 좀 나눠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플랫폼의 브랜딩, 제품 정의, 이름 및 슬로건 이 부분을 먼저 설정하고, 그 다음에 가치 비전을 정의하고, 이제 서비스 구성은 좀 구체적으로 작성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아이데이션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좀 다양하게 브랜딩, 브랜드명, 틀명, 제품, 플랫폼, 이름은 다양하게 아이디어를 제시해줘 라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해야겠죠. 오늘 볼까요? 실버 커넥트 상당히 좋네요. 확 와닿았는데요. 지금 저희가 하려는 사업과 상당히 많이 의미가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골든이어, 라이블리, 케어스피어, 에이지웰, 이것도 괜찮네요. 프라임 라이프, 보험회사 같네요. 세이지, 어떠신가요? 저는 실버 커넥트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자, 슬로건도 한번 볼게요. Connecting Lives, 1번이 더 좋네요. 약간 딱 와닿는 느낌이 있죠. 그 결이 딱 맞네요. 실버 커넥트와 다시 이거를 하고, 슬로건은 요거로 한 번에 되진 않네요. 플랫폼 이름은 실버 커넥트, 슬로건은 이거로 내용을 작성 그쪽라고 하겠습니다. 목차가 뭐였죠? 플랫폼 이름이 슬로건. 아이고, 잘못됐네요. 네, 플랫폼 이름이 슬로건, 브랜드 가치 및 비전. 브랜드 가치 비전이 안 나온 것 같죠? 여기 있네요. 자, 목표네요. 이 형태로 다시 작성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제품 정의. 4.1만 작성을 했네요. 4.2도 작성을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또 작성처.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야겠죠. 좀 왔다 갔다 하네요. 다시 정리해줘.
라고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잘 맞게 다시 정리해줘. 작동이 안 되네요. 네, 되고 있습니다. 네, 정리가 됐죠, 바로.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선 다시 붙여놓겠습니다. 붙여놓고 주변 서식에 맞춰주고 선 이런 부분들, 필요 없는 부분들은 지워주고 있습니다. 여기 4가 빠졌죠? 서비스 키워도 넣어주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서비스의 구성 부분입니다. 그래서 4.1.1, 4.1.2 네, 요거를 작성을 하겠습니다. 주요 서비스 구성을 작성할 거고 주요 서비스 구성을 이 목차에 맞춰서 작성할 거고 거야. 추가적인 아이디어가 있다면 포함해서 작성해줘. 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하겠네요.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헬스케어 서비스와 여가 서비스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 데이터 관리, 맞춤형 운동 및 식단, 정신건강 지원, AI 기반으로 상담 제공, 여가 서비스는 가상으로 VRA를 활용한다. 온라인 취미 강좌, 소셜 커뮤니티. 좋네요. 추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헬스케어와 여가의 융합 프로그램, AI 코치와 멘토링 서비스, 지역 기반 맞춤형 추천. 좋네요. 사실 이 헬스케어와 여가의 융합 프로그램은 좀 와닿지는 않는데 우선은 추가 아이디어를 포함해서 다시 목차에 맞게 작성해줘. 그러면 아마 새로운 공지가 따지던지 기존의 큰 카테고리로 들어갈지 네, 기존의 카테고리로 들어왔죠. 그래서 이렇게 좀 늘어났습니다. 하나씩. 늘어나고 추가 기능으로 좀 더 들어왔네요. 그쵸, 이런 거 필요하죠. 그래서 실무 세대 떨어져 있을 때, 부모님 떨어져 있을 때 좀 실시간으로 가족들이 데이터도 공유받고 상태를 알 수 있으면 상당히 좋겠죠. 그래서 우리의 서비스들을 쭉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된 서비스 목록을 다시 붙여넣고 잘못 눌렀습니다. 네, 주변 서식에 맞추기로 쭉 붙여넣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지워주고 이거는 나중에 한 번에 정리를 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엄청 많이 작성이 됐죠. 이 부분을 한번 쭉 정리를 하고 그거 기반으로 나중에 제 문서를 다시 PPT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 작업들도 이따가 진행을 할 거예요. 네, 다음은 이 기술의 차별적 요소 부분입니다. AI 개인화 엔진? 사실 너무 디테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요 부분도 작성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굳이 이렇게 나눠져야 될까 싶긴 하네요. 그러면 얘를 좀 두 가지로 해서 가운데 거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주지 말고 이렇게 작성해 달라고 했습니다. 차별적 요소와 사용자 경험 설계 전략. 사용자 경험 요새는 CX라고도 많이 하는데 아직은 여기 UX라고 되어 있네요. 네.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아까와 비슷하게 나오죠. 너무 많네요. 6가지나 나왔네요. 서비스 들어갈
요 서비스들이 많기 때문에 좀 이 관련 기술들도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요거는 네, 사용자 경험 전략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사용해야 하니까 네, 풍글씨나 뭐 높은 영화과 같은 이런 직관적인 인터페이스가 당연히 필요하고, 그리고 복잡한 메뉴 대신 당연히 음성이나 비주얼을 통해서 하면 편리하겠죠. 프로그레시브 디스클로저를 통해서 이제 점점 더 고급 기능들을 제공한다. 좋네요. 일단은 어차피 좀 로우 데이터들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좀 그대로 정리를 해 놓겠습니다. 다음은 네, 다 끝났죠? 서비스 기여 부분이. 다음이 비즈니스 모델 부분이에요. 비즈니스 모델 부분이 제일 많아요. 비행 캔버스부터 시작이 되네요. 수익 모델. 요공 구독형 로브자 구매 제휴 수익. 서비스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 매출. 고객 세그먼트 페르소나. 브랜드는 아까 이제 했죠. 포지셔닝은 필요하긴 한데 이거랑 좀 맞지 않네요. 그쵸? 요거 지우고 좀 다시 작성을 해달라고 해야겠습니다. 이 부분은 포지셔닝을 앞에 하지 않았나요? 비슷한 부분이 앞을 시작. 포지셔닝까지는 없었네요. 그래서 제 다음 시간에는 비즈니스 모델 진행하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들어가기 전에 좀 이게 너무 각각 긴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한 번 더 요청을 했습니다. 기술성 요소와 사용자 경험 챕터 내용을 좀 각각 그룹화해서 이렇게 하위 목차를 좀 만들어서 다시 정리해 달라고 좀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는 4.3에 7가지가 쭉 나왔는데 이제 4.3.1 AI 및 데이터 활용으로 3가지 묶고 디지털 기술의 통합으로 이제 새로운 기술들 이렇게 한번 묶었습니다. 사실 얘도 AI이긴 한데 좀 플랫폼 관점에서 이 인풋 채널로 바라봤기 때문에 뭐 크게 통합이라는 의미로는 놔둬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용자 경험 설계 전략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3가지씩 이렇게 묶어줬죠. 그래서 이 나온 결과를 가지고 다시 요청해서 다시 그룹화하고 정리하는 그런 작업들도 가능하니까 업무나 진행하실 때 많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까 지웠어요. 그래서 다시 붙여놓을게요.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줄 안 들어가는 건 계속 까먹네요. 줄을 넣지 말아달라고 해야 되는데 나중에 일괄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4.4까지 다 진행이 됐고 이제 비즈니스 모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